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시큐공수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금요일 날이고요. 자, 기온이 오늘 이 푹푹 찌는 그런 날씨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뭐 어느 당에 속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결국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오늘 기온이 지금 5시 24분인데 3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자, 어제 우리나라에서 어제 갔던 민경욱 또 박주현 전직 의원이나 국회 또 변호사나 또 가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 미국의 선거 감시단에서도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물론 거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든창 변호사까지 어제 그런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죠. 차가 멈추면은 덥고 그렇죠. 지금 달리니까 이제 이 차 바람에 좀 약간 더위를 식히죠. 아직도 더위가 이런데 참 올여름을 참 어떻게 참 보내야 되려는지 참 저도 확신에 차지는 않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제 중국 이 공산당에 이 보면은 뭐 한국을 비롯하면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 뭐 선거에도 막 개입을 하고 온갖 지금 폐악질을 일삼고 있죠. 참 이런 거 보면은 뭐 나무를 이렇게 보면 막 숲풀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 싱그럽고 이런데 기온이 뭐 오늘 뭐 갑자기 이렇게 못 가도 올라가니까 뭐 땀이 뭐 거의 뭐 비옷하죠. 지금 이제 차바람이 이제 불어오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그나마 이 더위를 지금 식히고 있는 심지어는 뭐 어제 뭐 이런 폭탄 발언도 이제 기자회견에 터졌죠. 이재명의 이 청소년 시기에 이 성범죄에도 심지어는 연루가 되었다. 그것도 이제 10대의 이제 미성년자를 성폭행을 해서 법적인 처벌까지도 받았다. 이런 의혹까지도 터져 나왔죠. 그리고 뭐 앞서도 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심지어는 뭐 중국 유학생들이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의 뭐 주요 뭐 이 주요한 곳에다 계속 뭐 드론을 날려보내고 뭐 이 심지어는 뭐 배를 이용해 가지고 막 갖다 뭐 무력 시위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실제 이제 이번에 뭐 외국노 세대 때는 결국은 국민의힘에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뭐 더발당 놈들이서 본래부터 뭐 이 친북 진중 뭐 이런 놈들이 매개체들이 섞여 있는 데가 거기죠. 심지어는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뭐 인사를 하는데도 심지어는 뭐 이 군에도 갔다 오지도 않은 이 군에 대해서도 문외한, 심지어는 뭐 방위병 출신이 심지어는 뭐 국방부 장관을 맡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도 빚어졌죠. 이번에 뭐 대한민국 뭐 서흥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놈들이 결국 이제 더발당과 이 중국 공산당에 이래 합작을 해서 이제 이재명을 이 대통령 만들어 주는데 혁혁한 공을 쌓았죠. 이번에 시군다발 3,100표 말고도 무려 90건이나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외국서도 이제는 뭐 이재명의 이 정보는 뭐 확실하게 알 정도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이 G7이나 나토 정상인동 거기도 뭐 못 갔죠 결국은. 아휴, 참 세월이 정말 어김없이 또 빠르죠. 이제는 뭐 일을 해도 뭐 아침으로 하든지 오후로 하든지 뭐 양당 간에 이제 뭐 그렇게 결정 지어야 되죠. 워낙 날이 지금 덥고, 어쩌면은 이제 본격적 더위는 이제 다음 달부터 더위는 이루어질 것이고요. 어제 뭐 미국서 그 기자회견을 우리나라에 이제 이 좌파 쓰레기 언론들이 한 줄도 보도도 안 했죠.
결국에 뭐 대장동, 백현동 그 뭐 사건의 직접적인 몸통은 이재명이죠. 가짜 대통령 이재명이고, 오늘 김만배가 오늘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았다 그랬죠. 저번에 이재명이가 연임 탄핵을 하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새끼도 보면은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이제 푸틴처럼 이제 장기 독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보면은 국정을 마비를 시키고 방해를 지우고 결국 정권 찬탈을 했죠. 이놈 새끼가 결국은. 그래서 뭐 저도 뭐 방송상에서 뭐 대통령이라고 뭐 부르고 싶지도 않죠. 보면은 이게. 그래서 저는 참 그 멀쩡한 대통령도 하나까지 못 지키는 이 국짐 새끼들을 보면은 정말 뭐 화딱지가 나고 천불이 나고 그러죠. 그게 바보가 아니다면은 그게 다 알죠 보면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그 IQ 175나 되는 새끼가 그 새끼가 결국에는 그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했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 이제 부정선거를 여론화해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저놈 새끼들이 부정선거를 안 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죠 보면은. 아예 이제 저 새끼들은 이제 뭐 부정선거를 대놓고 하는 놈들이니까. 그래서 저도 뭐 보면은 이 국민의힘당 사람들도 보면은 참 답답하죠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안녕하십니까. 시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 정말 화끈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오늘을. 왜냐? 미국 현지 시각 6월 26일 미국 최중심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대선 선거 부정에 대한 공식 조사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고, 그 이전에 계속 FBI에서 중국이 개입한 미국 대선 등등 이런 수사 또 의회 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뭐 연달아 뭐 추돌 사건이 있었네요. 아주 높아졌죠.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까지 더해져서 폭로가 되었는데 차마 입에
그리고 뭐 휴전됐다라고 했던 이란 수도 테란, 그 중에서도 가장 고위층들이 살고 있는 그 집단 거주 지역에 다수의 드론이 날아와서 자폭 공격이 있었습니다. 모사드의 사보타주 공작인지 아니면 내부 권력 투쟁의 소산인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작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이란 내부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새벽 테헤란에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고위 장성과 핵과학자들에 대한 드론 공습이 감행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을 발표하고 물리적 충돌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지 사흘째 되는 6월 27일 새벽 테헤란 중심부에서 여러 차례의 폭발이 식별되었으며 해당 폭발은 소형 드론에 의한 사보타주 공작으로 보인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긴급 타진했습니다. 이들은 26일 밤부터 27일 새벽 사이 몇 시간에 걸쳐 테헤란 곳곳에서 폭발이 있었다라며 테헤란 파르마니에 지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드론이 날아들었으며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들과 핵과학자들이 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파르마니의 지구는 테헤란 지역에서도 가장 호화로운 빌라와 아파트가 밀집한 부촌으로 주로 혁명수비대나 정부 고위 관료들이 사는 곳인데요. 드론 공격은 이 지역의 고급 아파트 몇 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공격이 이란 외부에서 날아온 드론이 아니라 근거리에서 발진한 소형 드론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인데요. 소식통들은 이 공격이 지난 6월 24일 모사드 국장이 이란에서의 공작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한 뒤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들은 여러 차례의 공격이 있었고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들이 이 공격의 주체라고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란 내부의 권력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6월 25일자 이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한 보도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권력 투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테헤란 고위급 이사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드론 공격이 여기저기 날아들었다. 자, 이란 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지역인가 하면 테헤란에서 북동부 지역에 있는 이 파마니에 에비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지역이 아주 부촌이랍니다. 부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독재 국가들은 원래 권력자들이 돈이 많죠. 그래서 권력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핵과학자도 많이 살고 있고요. 자, 이런 지역에 여러 곳에서 드론 공격이 들어와서 여기저기 빵빵 터졌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한 집만 지금 핀포인트 타격을 한 거죠. 한 집에서만 지금 불길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미사일도 대형이 그냥 날아와서 꽝 한 게 아니라 소형 드론이 딱 날아와서 한 집만 공격한 거예요. 네, 그런 것으로 봐서 소형 드론이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에서 1500km 밖에서 날린 게 아니라 그냥 이 동네에서 그렇게 지금 날아가고 있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모사드의 작전일까? 모사드 국장이 지금 아직도 이란에 테헤란에 많은 요원들이 아직도 있다. 우리는 작전 계속한다 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또 이 이란군 중에서 최고위급 부사령관급들 한 20여 명이 모사드의 협박 전화를 다 받았고 그 중에 몇 명이 이 전향을 했을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전화를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뭔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도대체 그 전화 받고 쟤는 모사드에 협조하기로 약속했을까? 이렇게 의심이 되겠죠. 그럼 또 누가 전화 받았을까? 의심이 되겠죠. 나는 아닌데 그럼 너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서로 간의 불신을 확 피워 올리게 하는 반관계를 진행하고 있는 이 모사드가 그 모사드의 협조에 반하는 사람들을 제거한 것인가? 아니면 이란 내부 권력 투쟁으로 지금 온건파와 협상파, 그러니까 페제키시안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반 협상파 그리고 군부 강경파 플러스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강경파가 있죠. 여기에서 서로 간에 지금 권력 투쟁일까?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메네이 그리고 권력 투쟁 당사자들 또 쌍방 전부 다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 이 하메네이의 반대편에서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언제 숙청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불안할 것이고 하메네이 그리고 하메네이 측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불안할 것이고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잠 못 드는 테란의 밤이다 라는 소식을 드렸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소식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DC 시각으로 6월 26일 오전 11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의 6.3 대선 감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감시단은 이번 대선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이 있었다면서 국제적인 조사와 재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고든창 변호사와 모스탄 전 대사 등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미국 CPEC 인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국제선거감시단 IEMT가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 3일 대선 감시 과정에서 확인된 부정행위들을 폭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고든창 변호사,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미 국방부 사이버 보안 담당 장교였던 존 밀스 퇴역 육군 대령, 그랜트 뉴섬 퇴역 해병대 대령, 랜드 연구소 연구원이었던 브래들리 세이어 교수 등 미국측 인사와 민경욱 전 의원, 박주현 변호사 등 한국 측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IEMT 단장으로 한국에 왔던 모스탄 대사는 한국에서 10일간 현장 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사전투표 결과 본투표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 나왔다라며 모든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만 승리하고 본투표에서 패배하는 패턴은 통계적으로 매우 희박하며 이것은 동전 253개를 동시에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스탄 대사는 현장에서는 CCTV가 차단되고 접히지 않은 투표지가 있었으며 투표 관리관 도장 대신 인쇄된 도장이 있는 투표지, 특정 후보에게만 기표된 투표용지가 연속으로 나오는 등 부정행위가 다수 발견됐으며 재외선거에서는 특정 후보가 99% 이상 득표를 한 사례가 발견되었고 우편 투표용지의 경로와 시간, 바코드 불일치 등 위조 사례가 대거 적발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번 선거에서는 중국산 통신 네트워크 장비가 사용되었고 선거 전 대형 통신사 SKT에 대한 해킹이 있었으며 가짜 신분증이 사용되었고 관광버스를 동원한 중국인 투표 사례가 확인되었다라며 이번 선거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이번 선거는 도둑맞은 선거라고 평했고 그랜트 뉴섬 대령은 더 이상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감시단은 미 의회와 국제사회에 한국 대선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선거 개입 세력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와 재선거 실시 압박에 나설 것을 천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와 FBI가 지난 2020년 대선에서의 중국 공산당 개입과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고 미 의회에서도 자료를 받아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프레스 센터처럼 대단히 큰 무대는 아닌 것으로 보이죠. 아마 굉장히 비용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한국의 프레스 센터보다 약간 작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여기 이제 우리 민경욱 전 의원, 박수희 변호사가 보이네요. 모스탄 대사 등이 보이고 고든창 변호사가 사회를 받고 모스탄 대사가 이제 법 전문가니까 주로 진행을 하고 자 이런 행사가 진행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여기에 발표 사례 중에서 이재명에 대한
자, 정말 보면은- 놀랄 노자가 아닐 수 없고 전 세계가 뒤집어질 사건인데 아무튼 그 내용까지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얼마나 앞으로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뤄줄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뭐 그런 것까지 나와서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내가 좀 파트너로 삼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고, 자, 고든창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정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내 마음과 똑같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CPL 할 때 직접 올해 2월 22일 날 그랬죠. 전적으로 그의 생각과 나는 똑같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고든창이 전체적으로 사회를 보고 이제 이러저러한 사례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내용들 중에 자, 이거 보면 저희 투표지가 접혀 있어요. 근데 여러 개가 같이 접혀 있어요. 아니 1인당 투표를 하나씩 해서 하나의 종이를 접어서 투표함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마치 이 여러 장을 한꺼번에 접은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 저 자세가 투표함 내에서 종이가 막 발이 당겨서 야 너희들 나하고 뭉쳐서 우리 좀 부피를 좀 줄이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 야 너 내 속으로 들어와, 너 내 속으로 들어와, 우리 접자 찹찹. 이게 뭐 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왔죠. 또 이거 자, 한 사람이 중간 사진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사선으로 접지 않으면 저렇게 안 나올 어떤 형태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 노말하지 않다 라는 사례로 이런 것까지 나왔고요. 자, 이렇게 원래 투표용지가 롤로 만들어져서 이제 그게 인쇄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만큼씩 잘려져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이라도 부풀려지게 되는데 단 하나의 틈도 없이 이렇게 딱 붙어서 정리가 돼 나온다. 이거는 페이크 아니냐 라는 사례들 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여러 사례들을 여기에서 증거 자료로 공개됐어요. 이를테면 또 사례도 이야기할 것 중에 마포체육관, 여기 이제 마포구 지역의 개표하는 개표소였는데, 여기에 중국어 학원의 학원 버스가 상자 여러 개를 싣고 와서 들어가는 사례. 아니, 하필 중국어 학원 버스가 왜 두 대가 들어와서 거기서 상자를 왜 내려서 개표소로 들어갑니까? 그런 의심스러운 사례. 중국인들이 단체로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투표하는 사례. 중국인들이라 하더라도 투표권이 있는 것은 지방선거죠. 총선, 대선, 여기는 영주권자는 투표할 수 없어요. 지방선거, 그러니까 시도지사 뽑고 시구의원 뽑고 하는, 거기에는 중국인들도 영주권자는 투표할 수 있지만 대선, 총선, 여기는 투표 못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단체로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투표를 한다. 자, 이런 의심스러운 사례 등등이 쫙 나왔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자료들을 방송 여기서 이 마치겠습니다. 보내고 들어갑니다.